자, 우선은 그 5번 문제 봅니다. 틀린 건데. 자, 공영개발,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직접 개입 방법에 속한다. 1번 맞는 지문인데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매년 출제되는 게 있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고, 또 시장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이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 올해도 출제합니다. 올해도 출제하는데 지금 직접 개입이 뭐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개발하는 공영개발 뭐 얘기죠. 또 정부가 또 뭐를 공공임대주택을 또 공급한다든지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또 임대료를 뭐 한다? 규제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 요것 외에도 뭐 토지 수용을 한다. 또는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건 다 직접 개입. 1번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뒤에가 틀렸네요.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정보가 불완전해서 비대칭성이 나타난다면은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효율성이 달성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3번 불안정 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과소가 포인트인데 공공재를 민간에 맡겨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에 맡기면은 공공재를 민간에서 생산하는데 어떻게 돼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공공재가 속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선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해요.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즉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V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토지용 규제죠. 규제 등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토지용 규제 대표적 수단 뭐가 있어요? 지역지구제 같은 거.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또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는 공공재이므로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자 문제가 유발되어 시장 원리를 통한 토지 자원의 배분은 왜곡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하니까 틀린 지문. 토지는요, 공공재가 아니에요. 사적 재화지.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라 뭐다? 사적 재화. 공공재가 아니에요. 공공재임으로 하니까 틀린 점은 사적 재화를 말하고,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에 의해서 한정되다 보니까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얘기하지. 공공재라고 나눕니다. 1번 토지는 공공재임으로 해서 틀린 지문 1번 정답이 되겠고, 2번 정부는 종종 시장 안정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 개입을 하기도 한다. 맞고,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한 자원 배분은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시장의 힘, 비시장은 정부야.
비시장의 힘 하면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 이 얘기고,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정당성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논리로 파악되지만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개입을 하기 전보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의 독점이나 평중은 토지의 적정한 공급을 제한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한 토지의 공급을 위해서 개입이 또 필요합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외부 효과 문제가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할 수 있는데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사람의 행위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는 영상입니다. 1번 개념입니다. 1번은 개념. 2번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그러면 석탄 공장 규제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계속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생산하겠죠. 그럼 그 주변 주민들에게 석탄 돌리면 뭐가 나와요? 분진 같은 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어떻게 여러분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해.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 뭐죠?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법적 비용은 뭐야? 소송에 따른 비용이고요. 또 징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부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환경 부담금 아니면은 세금 이런 것을 부과하면은 생산비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 여러분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이 줄어들죠. 감소합니다. 4번 정답.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면은 쾌적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9번 또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지급된 보상, 여러분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 여러분 쉼표 뒤에가 틀렸어. 어디 보면 한 사람의 경제 행위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제적 후생을 영향을 미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상을 지급을 하지 않죠. 그에 대한 보상.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 정답. 개념이 틀렸습니다. 2번 정의 외부 효과인데, 자,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하고, 또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자, 우선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정의 외부 효과일 때는 뭐죠? 공공 편의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오면 좋다.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해요. 이것을 약어로 핀피 현상. 핀피 현상을 발생시키고, 부의 외부 효과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험시설, 혐오시설, 공해시설 들어와서는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 이걸 뭐죠? 님비죠. 님비 형상. 나오죠. 님비 형상.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3번 부의 외부 효과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사람. 이런 부의 외부 효과 대표적으로 뭐죠? 뭐 여러분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무슨 화학공장, 뭐 석탄 공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뭐를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
라든지 또 공예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또는 환경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분. 우리나라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해 외부 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해 외부 효과는 보조금 지급. 공장이 설립된 인근 지역에서는 당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죠. 그러면 뭐가 돼? 악취가 심하면 네?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뭐가 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여러분 경상남도 가면 김해가 있어요. 김해 여러분 놀러 가보셨어요? 장유신도시도 있는데 예? 거기 롯데 거기 진짜 롯데 테마파크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말고 또 주 무슨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3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해서 이번에 입주하는데 먼저 입주한 팀이 있어요. 예? 두산 무슨 아파트 두산은 알겠죠? 예? 두산 아파트 명칭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했는데 주변에 비료 공장, 축산 공장이 바로 옆에 있어. 문도 못 열어. 냄새, 머리가 아파. 그래서 거기는 벌써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이 폭락해. 예? 예? 사기 분양했지 뭐. 안 가르쳐 준 거지. 분양할 때 그 옆에 뭐 있다는 이런 거 없이 분양을 한 거지. 예? 그런 경우가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많아요. 예? 어떤 동네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 거기도 골치 아픈 거지. 자, 그래서 분양받을 때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주변에 뭐 있는지. 자, 우선은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11번 문제 한번 봅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 중 외부 효과와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 이익을 주는 건 뭐다? 정의 외부 효과.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의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시장의 가격 기구는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해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후생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환경 부담금, 조세 부과 등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외부 불경제, 요 경우. 이 경우를 외부 뭐라고 해요? 불경제. 외부 경제가 아니라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해서 부의외부 효과를 줄이는 거죠. 외부 경제가 아니라 외부 불경제. 3번 정답이고,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뭐를 가지고 있다? 비경합성.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인데 우선 소비에 있어서의 뭐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나타난다. 자, 특성을 가진 재화. 자, 그래서 우선은 4번 맞고 5번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소비에 있어서 산에 어떻게 돼요? 한라산에 10명이 오든 100만 명이 오든 산은 변화가 없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소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산 이용하면 뭐 끊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우선은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13번 문제로 갑니다.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이 존재하는데, 비경합성이 존재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동 소비한다. 경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재화를 소비하는데 공동 소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 소비. A는 맞고요. B,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다 더해서 구한다. 수직 동그라미. 여러분, 일반 상품은요,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다 더해주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공공재는 주어진 양에서 수직으로 수요량을 다 더해줘야 돼. 공공재인 경우는 뭐? 수직. 민간 재화는 뭐다? 수평. 예.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 B 맞는 지문이고, 모든 소비자에게 균등하게 뭐 한다? 배분된다. 우리가 뭐죠? 소비의 비배제성이죠. 자, 대가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무임, 승차, 또 문제가 또 발생하죠. 무임, 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A, B, C 다 맞는데요. 여러분, 요거 잘못하다 수평으로 생각해서 또 틀리신 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기 할 때 A, C를 안 넣는 거예요. 우리 같은 A, C 딱 넣으면 잘 틀려요. 자, 14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재의 소비는 아까 두 가지 특성,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있고, 공공재의 공급을 민간의 사적 시장에 맡기면 아까 뭐였어요? 공공재는 속으로 필요한데 밖으로 수요 선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거기서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하는 거 들었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2번 정답.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 대표적으로 뭐 주택, 도시 기금 뭐 이런 거죠. 이런 기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공공재의 대표적 공원을 조성하면 쾌적성으로 인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그래서 공원 같은 거. 잘 보존된 산림은 공공재라고 하지 않아요. 산림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라고 합니다. 자, 15번. 용도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인데, 자, 지역지구제는 실시목적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뭐를? 부의 외부 효과.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킨다. 근데 시험 문제는요, 이걸 또 뭘로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정으로 많이 출제하는 거죠. 정이 아니라 부의 외부 효과다. 우선 실시 목적. 요게 1번이 우리가 맞는 지문이죠.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 주거지, 일반 동그라미. 요게 틀렸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전용. 여러분, 중층주택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중층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은. 그래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사적인 민간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 이 정책의 하나가 바로 지역지구제가 되죠. 자,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도지구, 보호지구, 중복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구와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 가능해요. 또 용도 구역 있죠. 용도 구역과 용도 구역도 중복 지정이 가능해. 뭐 개발 제한 구역 내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정이 가능한데 뭐는 안 되죠? 용도 지역은 안 돼요.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공법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자, 16번 틀린 것.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은요 공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 토지 이용 계획 자체는요 공적인 구속력이 없는데 이것을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수단인 지역지구제는 공적인 구속력이 있다.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니까 공적 구속력이 있다. 요거는 공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공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요게 지금 몇 번? 1번지만. 자, 2번.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의 지가를 하락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4번은 지역지구제 문제점이죠. 여러분 개발이 억압되는 지역은 지가가 하락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수자 한번 나가는데 그 도시지역 중에서 몇 줄? 요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도시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용도지역이 중복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즉 비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야 맞겠지. 틀린 집은 도시지역 중에서 몇 줄? 여기 이 집은 들어가서 틀린 집.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의 방법이 아닌 것을 이제 묻는 내용이죠. 자,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 행복주택은 공공주택이잖아요. 공공주택 공급,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 여러분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나 다 직접 개입이지 뭐. 국민 임대주택도 공공주택입니다. 토지 비축제도 요건 다 관련 있죠. 자, 여러분 직접 개입에 또 뭐가 있어요? 토지 비축제도도 우리는 직접 개입. 토지 은행제도죠. 그런데 간접 개입은 뭐를 부과하는 거? 세금 부과하거나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한다. 이게 중요한 건 부담금이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뭐다? 간접 개입.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엔 진짜 많이 출제하는 용어입니다.
2번 정답입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 긍정적 효과가 가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린벨트인데, 자, 지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잖아요. 그 긍정적 효과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단골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지. 긍정적 효과.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그 두 번째, 대도시, 여러분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면 도시 연결 안 되죠. 도시 연결되는 현상을 연담화라고 하는데, 연담화를 방지해. 연결이 안 되니까 연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촉진하면 안 돼. 방지지. 2번 정답. 도시의 수평적인 확장을 억제해요.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 경작지나 녹지 훼손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고, 도시 인구 증가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인구 증가가 완화가 되고, 또 개발 가능 토지의 감소에 따라 도시 내의 토지를 한정하고 가격은 오르니까 고밀도,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얘기죠. 고밀도로 이용하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그렇죠? 요게 포인트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요게 포인트. 자, 국민임대주택 건설 공급하고 있죠. 몇 년이죠?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누구에게? 저소득 서민에게. 토지 비축제도는 언제부터? 2009년 2월부터 시작되고 있고, 자, 토지 정보 창출 제공하고 있어요. 공영개발 사업 택지 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죠. 정답은 3번인데,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TDR 시험에 진짜 요즘 개념 많이 나오고 있네요.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3번 정답.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은행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 개념이죠. 자, 여러분 토지 비축 제도에 뭐가 나오고 있다? 개념. 항상 장래거든요. 장래, 미래.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우리는 비축을 하는 거예요. 1번은 개념이고, 2번 토지 선매, 미리 매입을 하죠. 그래서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하는데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시점으로 공급할 수 있다. 2번은 뭐다? 장점. 자, 2번 지문은 뭐에 대한 설명? 장점. 장점.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어요.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 3번에 보시면은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요거 장점.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요건 단점.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소유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작죠. 크다가 아니라 작다. 요거 뭐 장점이죠. 작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우리 수용 제도가 강제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사적 권리 침해 정도가 가장 큰 것은 토지 수용 제도입니다.
23번 문제로 갑니다. 개발 이익의 환수 필요성과 정책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 이익은 도시화, 산업화, 경제 성장 등의 넓은 의미, 거시적 요인에서 발생하며 토지 이용 규제, 예를 들면 지역지구제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요인과는 무관하다. 여러분, 지역지구제 변경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적 요인과 관계 있습니다. 없다면 안 돼요. 무관하다니까 틀려요. 있습니다.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시킨다면은 자, 언제 어디서든지 밑줄, 언제 어디서든지는 뭐야? 항상이란 말이야. 항상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하면 안 돼. 그럼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시켰는데 어떻게 돼? 개발에 따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항상 발생한다 하면 안 되죠. 세 번째, 개발 부담금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나 공영 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등도, 여러분 도로 같은 기반시설 확충 등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됩니다. 자,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니까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 수단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과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환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까 지금 설명한 뭐죠? 토지 거래 시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뭐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비과세적 방법에서 여러분 환지 방식에 의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있어서 환지 방식에 의한 감보율 제도라든지 또는 공영 개발이라든지 토지 비축 제도, 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슨 제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뭐 이런 것은 다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 맞는 지문이고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과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 이익의 크기에 따라 부담금 액수가 달라지므로 개발 이익 환수 수단. 여러분, 개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과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과는 관계가 없어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개발 이익 환수, 요즘에 또 뉴스에 보면 요거 많이 나오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또 뭐를 부담하죠?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요 제도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 자, 그래서 또 5번에 공공개발사업자, 이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이런 공공개발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발이익이 어떻게 돼요?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여러분, 공공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발생시켜죠. 보통 우리 판교 개발 당시는 1조 4천억. 판교 아시죠? 그 1조 4천억 LH에서 개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거 갖고 뭐를 해줘요? 여러분, 임대주택 건설을 해줘요. 예? 24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구 단위계 요것도 4번 출제된 지문.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죠. 요 개념 우리가 자주 출제를 하고,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 양도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죠. 주택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 정책은 직접이 아니라 금융상의 지원은 뭐다? 간접. 네. 금융상의 지원을 해주는 LTV, DTI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간접 계획, 간접.
3번 틀린 지문이죠. 4번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공공용지 확보 방법. 자, 여러분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방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대표적 수단 하니까 아까 우리 설명한 토지 비축제도, 토지 비축제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공영개발, 토지 수용을 한다든지, 토지 선매 제도, 이런 것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 개발이익 환수는 공공용지 확보와는 무관합니다. 4번 틀린 지문.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는 게 틀렸죠.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되지만은 용도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5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공개념은 뭐에서 나타나는 거죠? 부증성. 부증성이라는 토지 특성에서 토지 공개념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용어가 공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 공익성, 사회성을 강조한 개념인데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뭐가 돼?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될 권리가 아니다.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권리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에 대한 뭐다?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는 법률로서 토지 소유권 일정 부분 뭐 한다?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 2번 토지 정책의 직접 개입 수단이 하나인 토지은행제도를 도입을 할 경우에는 개인의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 요거는 장점이죠. 토지 매입비 부담 감소하면 안 돼. 여러분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데 매입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지.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 또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효과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 또 장점 중에 뭐가 있어요? 개발이익을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죠. 개발이익을 또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해서 비축하잖아요. 비축해서 미래에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몇 번? 2번 틀린 지문 정답이네요. 3번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가는 그 개발 이익을 뭐 한다? 환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자, 서구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이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할 수 있는 권리, 선매권 등을 행사하여 국공유지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시설 정비, 공공주택 공급, 계획적인 도시환경 조성 등을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 자, 그리고 5번은 용도지역 개념이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밑줄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밑줄. 중복하면 안 돼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 2년 전에도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28회 시험에. 용도지역 개념도 자주 나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 정책 수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개발권 양도 제도를 통해서 개발 자원 보존이라는 사회 목적 실현의 비용은 전부 보존적 소유자가 부담한다. 1번 정답이네요. 보존적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적 소유자가 부담하지.
개발 지역, 보전 지역인데 여기는 토지를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전 지역에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또 개발 지역에 토지 소유자는 개발에 따르는 우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양 지역에 토지 소유자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뭐가 되죠? TDR인데, 이때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이 소유권, 여러분 개발권은 필요가 없거든요. 개발 안 하니까. 그래서 이 개발권을 뭘로 분리를 해요? 이 소유권으로부터 이 개발권을 분리를 하는데, 이 개발권을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 개발권을 뭐 한다? 누구에게?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죠. 그래서 보전지역의 토지 자원 보존 비용은 누가?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가 부담.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1번 정답. 개발권 선매는 미리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 장래 미래에 발생할 토지 개발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미리 뭐 한다? 매입을 하는 제도. 말 그대로 개발권을 미리 매입을 한다. 공공임대 보유제도란 공영 개발에 따르는 개발 이익의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서 개발된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해요. 개발된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해요. 그래서 임대료를 통해서 임대료를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합니다. 자, 네 번째, 개발권 허가.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데 개발권을 어디에? 국가에 귀속을 시켜요. 그래서 개발이 필요하면 개발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발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데 비용이 들죠. 그래서 문제는 이 개발권 선매 제도나, 여러분 개발권을 선매는 미리 매입을 하는 거죠. 개발권을 미리 매입을 하거나 개발권 허가, 개발권을 또 국가에 귀속시키잖아요. 그럼 개발이 필요하면 허가를 받아라. 이것은 국가가 개발권을 미리 매입을 하거나 귀속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가. 공공이 비용을 부담을 해. 그렇지만 요 단점, 누가? 개발권을 매입을 하는데 귀속시키는데 국가가 부담을 하는 그 단점을 보완해. 비용을 부담하는 단점을 보완해서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시장을 통해서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만든 제도가 TDR. 토지은행 제도에서 비축 토지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을 할 경우는 정부 자체가 투기자 역할을 하게 된다. 맨 5번은 단점. 토지 비축 제도의 단점이 됩니다. 28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개발 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수단, 직접이 아니라 뭐죠? 간접. 1번 바로 정답.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 기대할 수 있죠. 왜? 여러분 공공주택 임대료가 민간주택 임대료보다 싸게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임대료를 보조받기 때문에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에 신규 주택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감소하면서 어떻게 돼요? 신규 주택 어떻게 돼요?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신규 주택난이 심화되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근거가 되기도 하죠.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 토지 매입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인 토지 소유자 간의 갈등 문제가 발생하죠. 보상액이 적어서 보상액으로 인한 갈등 문제가 심화됩니다. 자, 29번 문제. 틀린 것.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전매권 제한 조치가 됩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란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우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3번 개념이죠. 4번 토지은행 제도는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된 토지를 구입을 하여 비축하는 직접적인 정부의 개입수다. 직접입니다. 자, 5번 정답인데, 행복주택인 공공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은 직접 개입수다. 간접이 아니라 직접 개입수다. 5번 틀린 지문. 자, 30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 아닌 걸 묻는데, 자, 토지거래 허가제나 실거래가 신고제 이 두 가지는 어디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에서,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이건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 1999년 2월 위헌 판결로 이건 폐지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자, 31번. 자, 또 법령 연결 잘못된 것, 틀린 것. 자,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 실시하고 있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적 지정하는 것이 아니죠. 소득세법. 소득세법에서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런 유형의 문제도 또 출제하기도 하죠. 자, 32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은 뭐죠? 환지 방식과 수용을 혼용한다는 얘기죠. 시행할 수 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토지정책의 간접 개입 수단의 하나인 토지은행 제도는 간접 개입이 아니라 직접 개입입니다. 2번 정답이고,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 간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성 문제를 뭐 하기 위한 제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 맞고, 용도 지역 중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 주거 지역. 그리고 5번은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34번 여가 과정부터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